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와 별반 다름없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끝까지 밀리면서 그런 끝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시 지표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릴까 그래요. 거래소가요 마이너스 0.6%, 255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83%, 883포인트입니다. 참고로요, 오늘 삼성전자가 7만전자가 또 무너져서 69,800원을 찍었습니다. TSMC 장비 납품을 좀 미뤘다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 반도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다가 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삼성전자가 7만 원대가 무너졌다는 게 아마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래대금 보면은요,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거래소 거래대금이 7조 6천억입니다. 이게 대단히 낮은 거죠. 강세장 기준에 했을 때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래가 아주 뜸하고 시장에 활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적다는 것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시장에 활기가 없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항상 그 위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8조 5천억입니다. 어제도 8조 2천억이었죠.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나은데요. 최근에 코스닥은 그래도 10조를 이렇게 넘어서서 한 2, 3조 정도는 거래대금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까지 거래가 아주 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그나마 거래소보다 거래대금이 좀 더 큽니다.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모양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그래프.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는데요. 이 추세선이 아주 단단하게 금년에는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세선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 추세선 위로는 못 올랐었죠. 그러면서 지금 좀 버벅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추세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분명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어졌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렇게 바닥이 이어지죠. 요 윗단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요 위에 상단,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저항선에서 지금 부딪혀서 이렇게 음봉이 이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단은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2400 후반이나 중반 정도가 이번에 아마 저점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프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다시 이 추세 하단, 지지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분봉이 이렇고요. 10분봉이거든요. 오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얻어맞는 매도자 우위의 그런 시장입니다. 한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밀리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기관들이 한 2조 원가량 매수 우위하면서 반도체 관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TSMC 납품 연기 뭐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이 다시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대단히 좋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아침부터 반등 한 번 없이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약세장,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코스닥 일봉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요 추세 하단, 지지선은 좀 지켜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는 지지선이 이렇게 무너졌었는데요. 코스닥은 그나마 지지선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음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활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모양이 조금 더 나았다. 그래도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이틀 동안 전부 그거를 반납하는, 최근 어제 오늘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대단히 좋지 않다. 매수세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어쨌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거래소에서 3,6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관들 여전히 한 4천억 가량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도 우위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한 26억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다. 한 이틀 전만 해도 기관들이 이틀 동안 1조 넘게 이렇게 2조 넘게 주식을 샀었는데요. 어제 오늘은 완전히 또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관이든 외국인이 됐든요, 개인들 매수에 같이 좀 가담을 해줘야 시장이 조금 반등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은요, 고객 예탁금이 49조 3천억이니까요, 하루새에 한 3조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죠. 고객 예탁금은 시장이 이렇게 꺾일 때 좀 뒤늦게 시차를 두고 후행해서 돈들이 좀 빠져나간다 이랬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개인들 돈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신용융자나 미수금은 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은 여전히 20조 2천억인데요. 미수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5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5,740억인데 오히려 미수금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금이나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급매물화 되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지 않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반면에 이렇게 많이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플러스 요인이다. 시장에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은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우가 이렇습니다. 0.02% 보합 수준이죠. 다우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이 지금 살아있어요. 우상향하는 이 추세선을 타고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여기 이렇게 추세선이 깨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시장을 좀 나쁘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다우만 놓고 보면 추세선은 좀 살아있다. 나스닥도 어제 0.01% 풀었습니다. 그닥 나쁜 건 아니죠. S&P 500 0.07%, 필라델피아 반도체 0.46%. 반도체가 주춤했다가 어제는 약간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앞에 저점 부근에 이렇게 딱 닿아 있죠. 이것도 이제 앞에 저점을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니케이 오늘 현재 마이너스 0.87%, 대만 마이너스 0.37%, 독일 마이너스 1%, 독일, 프랑스는요, 앞에 저점 부근에 이렇게 딱 닿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지켜줄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상해 마이너스 0.03%, 항생 플러스 0.05%.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죠. 전체 이 글로벌 시장 그래프가 공통되게요, 크게 위로 오르거나 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덤덤한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미국 시장 개별 종목 이렇게 보셔도 위아래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빠져도 약간 빠졌고 오른 경우도 약간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이렇게 다들 하락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SPG만 오늘 1,050원이 올라서 2.9% 올라줬는데요. 제가 SPG만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SPG 어떤 진가가 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로봇주들 다른 것들하고 조금 이렇게 차별화가 됐다는 얘기죠. SPG만 오늘 나온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걸로는요. 그렇지만 SPG도 다른 로봇주하고 똑같이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44,800원까지 갔다가 9월 11일 날 지금 37,000원이니까 근한 7,000원 빠졌죠. 근한 20%가 이렇게 단숨에 빠져줬는데요. 제가 이제 SPG 말씀드릴 때 가장 강조했던 거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는 받고 있지만 실적 면에서는 적자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적자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SPG는 유일하게 금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이렇게 날 것으로 꾸준히 이렇게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주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SPG는 직접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감속기 또 소형 모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로봇을 만드는데 그 비용의 한 40% 정도가 감속기하고 소형 모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다르죠. SPG가. 예전에는 이제 SPG가요. 가전,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모터, 감속기 이거 관련해서 가전 판매 이쪽 흐름하고 조금 맥을 같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PG가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래도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렇게 화끈한 맛은 없지만요. SPG도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상승세는 같이 타고 있었던 주식인데요. 이번에 이제 한 20% 이렇게 조정을 깊이 받았습니다. 다른 주식하고는 좀 달리 요 20일선에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아마 그런 뉴스가 잠깐 떴었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3조를 넘어섰죠. 두산 로보틱스도 3조가 시총이 넘어갈 것이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이제 그 기업 공개에서 그 자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SPG나 이런 쪽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아마 오늘 혹시 그런 얘기가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은 특별하게 얘기 나온 건 없어요. 그래도 SPG만 이렇게 오늘 단독으로 플러스가 난 거는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 좀 좋은 얘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맛이 있다. 오늘 조금 이거 올라줬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못 팔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는 팔 기회를 좀 줄 거라고 봐요. 저 고점에서 이제 못 파셨다고 그래도 그 고점까지는 이제는 좀 어렵다 싶습니다. 시장의 어떤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앞에 고점까지는 좀 욕심을 내는 경우 같고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3만 원대 후반, 4만 원대 초반 정도 가격이 온다고 그러면 이익 실현을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반등세를 보였던 테마가요. 5G 관련주들이 오늘 뭐 상한까지 들어가면서 모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몇 개 종목들이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펩트론, 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앞에 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봐서 삼성 바이오로직도 이제 좀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 따라 붙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을 지금 가격 정도에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요. 미국 제약사 BMS 여기에서 3,200억 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이제 제5 공장도 지금 착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규모는 더 커지고 있죠.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삼성바이오 봤을 때 가격상 지금 정도는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의외로 조정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존비전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하루에 이제 9%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아마 가지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존비전은 이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 한두 달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이게 눌림목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때 보시면 단숨에 이렇게 한 50% 정도 올라줬다가 다시 원위치 됐었죠. 요때 거래도 이렇게 분출이 됐고요. 요때 왜 올랐는지 요게 미스터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장에서 아마 왜 그랬는지가 아마 이유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사주도 한 1,000억 정도 매집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호재성 재료들이 좀 잠복해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조금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물대 보면은 요 가격대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뚫은다고 그러면요.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급상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요.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이 저지가 되는 요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존비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CS윈드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최근에 한 40%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은 여기까지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견뎌봐야 된다. 여기에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특별한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데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글로벌 1위 업체 오스테드가 부품 공급난 여파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런 게 좀 영향을 좀 줬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오히려 이 그 부품 이 여파는 우리 국내 업체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서 못 팔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빠질 때요. CS윈드는 국내 증권사들이 한 대여섯 군데에서 강력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진증권 같은 데서는 목표가를 한 14만 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강력 매수 추천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14만 원 대비했을 때 지금 한 3배 정도 빠져 있죠.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실적도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고 IRA 법안 관련해서 그 지원 금액도 2029년까지 이렇게 따지면 누적으로 한 2조 원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재료죠. 그래서 CS윈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폭 좀 이렇게 낙폭이 컸다. 과도하게 빠지는 감이 있다. 이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쳐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못 견디게 이렇게 파실까봐 여기서는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도 방금 CS윈드 못지않게 최근에 단기 이렇게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은 호재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폴란드 관련 케이트 전차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금 호재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이번에 이제 그쪽 우크라이나 그 팀원으로 간 멤버 중에 현대로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산 쪽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또 그 열차, 차량 제조 이 관련해서도 전체 매출액의 한 40% 넘게 그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도 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 현대로템은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 아닌가. 주가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더블 버텀 모양이죠. 이렇게 앞에 저점에서 다시 부딪히고 살짝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예전에 그런 호재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실적이나 재료가 좋아도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로템이나 CS윈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예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못 샀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요. 최근에 한 2달 동안 조정을 아주 야무지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배터리 소재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급전직하하면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프 보시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저점을 확인시켜주면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쪽에 아마 그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데 요거를 젤렌스키가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그쪽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홀딩스뿐만 아니고 어제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다들 좋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돼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쪽에서 또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아르헨티나 관련해서도 리튬 광산 그쪽에도 관여가 되어 있죠. 우크라이나까지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또 한 차례 또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같은 그 배터리 소재주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가격으로 봐도 좀 부담이 없죠. 이때 가격 대비했을 때는 여기 이제 물론 장중이긴 하지만 76만 원에서 지금 59만 원이니까 20% 정도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조금 이렇게 불안한 그런 면이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든든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전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광판 보셔도 오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거래 대금이나 또는 예탁금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해외 시장도 그렇게 최근에는 좀 이렇게 덤덤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도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방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요.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은 받더라도 좀 견뎌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들이 사라지고 없다고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근데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시장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